11시 55분. 어머님은 이제서야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금방 앉아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추석 전날입니다. 예전 같으면 왁자지껄하는 이 추석 전날은 시공간이지만 지금은 애롭게 어머님과 나와 단둘이 이 좁은 공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이제 5년째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외롭고 몸이 건조하고 그래서 자칫 부모님을 쉽게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저 스스로를 체크를 합니다. 내가 귀찮다고 부모님을 소홀하거나 귀찮다고 대한 적은 없는가. 그것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의식한다 한들 저도 모르게 귀찮고 소홀하게 처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부모님을. 엄니야? 엄니? 안 되시네. 그래서 귀찮은 삶이 연속이 되다 보면 부모님을 귀찮은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니? 그게 안전사고 원인이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전사고 원인이 돼요. 매사를 집중하지 않고 존경심이 없이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부모님을 존경 대상으로 알아야지 몇 년간 이런 번거스러운 일을 한다고 해서 쉽게 생각해 버리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더라 이겁니다. 없냐?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집중해야 되고 집중하려면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이 명절 전날 외롭게 어머님과 저와 이 좁은 공간을 지배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사고 나면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사고는 막아야 됩니다. 사고는 그 어떤 경우라도 사고가 있으면 안 돼요. 사고는 날 수 있지만 한 번 일어난 사고는 대형 사고고 그게 어찌 보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어차피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유가 약간 뜨거워요. 그래서 좀 식혀드려야 됩니다. 없냐? 없니? 우유.
어머님 눈에 눈물이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닦아줘야 돼요. 이게 계속 어떤 때는 눈이 말라 있고 어떤 때는 눈이 이렇게 계속 눈물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어머님께서 식사를 별로 못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드려보고 저것도 드려보고 합니다만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쎄 뭘 드릴까 걱정이네요. 없냐? 없니? 없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맛있어? 먹을만해? 없냐? 아파 거의 아파.
한입 해. 꼭꼭 씹어 배업해. 꼭꼭 씹어 드시라니. 아, 없냐? 없니? 아, 없냐? 아이, 아, 옳지.
없냐? 없냐? 없니? 아, 감자. 고구마 먹어봐. 없니? 고구마. 고구마 먹자. 식사를 잘 못해서 고구마를 미리 삶아 놓은 걸 지금 밥에다 약간 섞어서 드립니다. 밥이 아니라 수프에다가 고구마 수프가 되겠죠. 고구마가 변비도 예방한가 아울러서
고구마 특유의 그 식감이 있어요. 약간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고구마가. 그래서 입맛이 없으신 노인분들한테는 여러 면에서 고구마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 한 박스를 사가지고 전체를 한 박스를 찝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냉동 보관하고 또 나머지는 냉장 보관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삶으면 한 달은 먹죠. 밥을 잘 드실 때는 안 드리고 잘 안 드실 때는 고구마를 이렇게 썰어서 삶은 거는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잘 드실 때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잘 드십니다. 어머니? 고구마는 잘 드시는 것도 포인트지만 변비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요양하는데 편하죠. 변비 있으면 힘들어요. 우리 어머님은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변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구마 때문에 변비 없이 아주 예쁘게 변을 보십니다. 걷기만 목구멍에 넘어가면 일단은 가족 요양의 90%는 성공한 겁니다. 그 걷기를 넘기기 위해서 세시도 해드리고 휠체어 산보도 해드리고 밤에 주물러도 드리고 고구마도 섞어서 드리고 음악도 틀어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관절 운동도 시켜드리고 그러죠. 나머지 10%는 이제 안전사고예요. 없냐?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다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확률이 물론 낮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납니다. 저도 지금 5년 차인데요. 해마다 한 건은 났던 것 같아요. 대형 안전사고죠.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도운 건지 조상님이 도운 건지 부처님이 도운 건지 하나님이 도운 건지 몰라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최근도 한 10일 전에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얘가 좀 몇 발은 꼬맸거든요. 우측에 지금 보면 시커멓게 멍들어 있어요. 우측에. 그 정도면 어디가 어장나야 되는데 함몰도 안 되고 뇌도 멀쩡하고 진인사 대처명이라고 하늘에 도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직접 제가 어머님 허리를 잡고 있었는데 사고 날라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순간 부모님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순간 방심하고 순간 존경심이 사라질 때 사고는 반드시 납니다. 반드시 납니다. 제 어머님은 앞도 못 보시고 이렇게 팔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이런 여건에서는 순간 부모님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면 반드시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0.1초 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짜증이 나고 힘들고 미련 없이 이 캄캄한 터널을 기약도 없이 걸어가야 하는 이 7곡의 이 터널을
스스로 논리 개발을 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치 독립운동 하는 것 같은 그 일제시대 때 36년간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도 있지만은 그 끝이 없는 길을 오로지 투지로 밀고 가는 그 독립투사 그런 의식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요. 아, 없냐? 조금 과장돼서 말한다면 반드시 독립은 된다. 내가 살아생전에 독립시키어야 말겠다. 이런 의식이 있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독립 운동이 없듯이 가정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록 나이가 내일모레 100세지만은 얼마인지 제가 이 상태에서 10년, 20년 더 모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재밌다. 이 재밌는 부분은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그럴 때 이 회색의 이 기간이 그야말로 주변에 적각 꿀이 흐르고 벌나비가 나르는 그런 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이고 또 대체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언니 물 좀 먹자. 내일 모레 오늘이 이게 내일 모레가 추석이죠. 제가 이렇게 어머니 모신다고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명절이다고 옵니다. 전화만 하는 친구 또 이렇게 밖에 못 나오니까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왔다 간 친구 여러 친구가 있어요. 누구는 돈도 몇십만 원 주고 가고 비싼 소고기 어머니 해 드시라고 그야말로 한우 최고 등급으로 그것도 적절히 나눠서 먹으라고 소분해가지고 갖고 온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집 오면은 어머님에게 용돈 1, 2만 원이라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꼭 밖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반성해 봅니다. 나 또한 저런 행동을 친구들에게 과거에 보이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없냐? 낭중지출하는 말이 있죠. 뭐 여기에 쓰는 말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숨기고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감정이 쌓이고 데이터가 쌓이면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죠. 한순간에
상황을 오판해서 그 상황에 맞는 처신을 못할 수는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이게 시간이 거치면서 나에게 조금 어렵고 힘들고 손해가 되는 일이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 이 가족 요양을 제가 하는 것도 그와 동일선상에 있어요. 저희가 7남매인데요. 위로 2분 돌아가시고 2분은 아파요. 밑으로 3명이 있는데 동생들이 저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도움을 줘요. 제가 그것을 다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 거부를 합니다. 예. 그것도 시간을 두고 제가 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기를 제 스스로에게 바라봅니다. 이번에도 애들이 추석이라고 저한테 50만 원씩 준다는 걸 제가 안 받았어요. 저야 좋고 돈이 아니 5천만 원인들 5억인들 제가 적어서 못 받겠습니까만은 지금 제가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 5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뭐 할 겁니까? 예. 물론 통장에 넣어놓고 있으면 제 마음은 뿌듯하고 기쁘겠지만은 그것이 저 정신을 지배하고 한 푼 두 푼 받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마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줘도 저는 불만을 느낄 확률이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간에 있는 돈은 이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받았는데요. 일정 수위가 넘어간 돈은 주는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은 저한테는 저 정신을 지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큰 돈이기 때문에 제가 안 받고 제 연금 나오고 이제 제 기초노령연금 나오고 또 어머님 기초노령연금 나오고 또 가족수당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디 밖에서 무슨 손님 접대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돈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새끼들 주면 좋아라 하겠지만은 새끼들도 다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고 또 아직 결혼 못한 막둥이에게도 돈이 필요하겠지만은 부모가 자식에게 준 돈이 아들에게는 또 도약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안 받았어요. 이런 나의 생각이 맞기를 바라고 또 이런 나의 이런 판단이 제가 가식이 아니라 진실로 그런 청빈한 삶을 살기만을 스스로에게 바라봅니다. 없냐? 물 먹을까? 자, 물 좀 먹자. 엄니 물? 엄니 물 먹자. 아까 친구가 와서 비싼 소고기를 엄청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현금이면 또 안 받았겠습니다만은 현물로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걔는 물론 부자예요. 한 번 더 먹자. 현재 뭐 서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돈도 엄청 많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저에게 뭐
얼마를 준들을 그 입장에서는 콘돈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1,000억 원 있는 사람에게 10만 원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챙겨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통장에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만 원 두고 기부를 해도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만 원 기부해도 1,000억 원 있는 사람은 10만 원 기부하기 아마 힘들 겁니다. 제 이 말이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봐도 그래요. 통장에 한 몇천만 원 있는 애들은 밥도 사고 그래도 몇십억, 100억 넘어간 애들은 밥도 잘 안 사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왔다 간 친구가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저하고 추억도 있고 또 관계도 각별해서 저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겁을 못하고 받았습니다. 없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이유는 추석 시즌이라 더더욱 외롭고 저 과거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운 걸 제가 극복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닥칩니다. 이게 친구들이 왔다 가면 그때는 좋은데 가고 나면은 저의 머리를 감싸고 도는 그 무한한 공허감이 있죠. 그러나 내 앞에는 어머님이 계시다는 거. 이게 절대적인 변수죠. 변수. 변동이 없는 이게 상수입니다. 그 두 개의 상수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하나는 포기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선택했어요. 자, 물 좀 먹자. 엄니 물. 엄니 물 좀 먹자. 아침에는 수분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지금 식사한 지 한 30분 정도 됐네요. 앞으로 30분 더 몇 수를 더 드실지 모르겠으나 한 30분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없냐? 아? 5분에 한 수작으로 잡으면은 30분이면 6수 더 드시겠네요. 네.
동네에서 가족 요양을 한 5년째 하다 보니까 정보가 다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래 보면은 한 500m 건너서 90살 드신 분인데 그 따님이 가족 요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주간요양센터에 갔다 왔다가 밤에는 그 따님이 또 가족요양 하시고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내 텃밭에서 나온 호박도 가끔 드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이쪽에 거기는 96 드셨는데 그분도 걸으세요. 제 어머님은 걷지도 못하고 앞이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가족 요양 그 농도로 봐서는 제가 가장 좀 세죠. 이 밑에 그 가족 요양은 따님 하신 분, 그분은 또 사업도 하시더라고요. 낮에 한 5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사업장 운영하고 또 지원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어머님도 뭐 그렇게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시고 앞도 못 보시기 때문에 그 화장실 가시기가요 보통 힘들잖아요. 근데 주간 요양센터에 가서 보면 화장실이 그렇게 우리 어머님 같은 그런 환자를 예정하고 설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냅니다. 제가 자기들은 걱정 마라 그러는데 한 번 넘어지면 끝입니다. 화장실에서는 밑이 타이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보냈어요. 어머니 물 좀 먹자. 어머니 물 먹자. 좀 이따 먹자. 어머니 물. 한 번 더. 한 번 더 먹죠. 한 번 더 먹고 닦자. 한 번 더 먹고. 저 물은 맹물이 아니라 뭐 배에 간 것, 메론 간 것 하는 과일즙입니다. 과일즙을 물로 드려요. 예를 들어 수박즙, 포도즙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식사 때 물 대용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 평균적으로 드린 비용은 한 주당 한 3만 원 들더라고요. 참외, 수박, 포도 이런 것은 한 3만 원 들어요. 주당. 사과나 배는 좀 더 아무래도 비싸겠죠. 토마토도 약간 비싸고. 그래봐야 한 주당 한 4만 원 잡으면 될 겁니다. 예. 저는 한 주당
과일값이 3만 원 든다고 전제했을 때 주당 한 2만 원은 제가 어머님 휠체어 산보 해드리면서 길거리나 집에서 그 병 있죠, 빈병을 주워서 슈퍼에 팝니다. 그 돈이 평균 잡아서 주당 한 2만 원 돼요. 그러면 그걸로 과일 값을 약간 보충이 됩니다. 제가 굳이 그거 안 해도 동생들이 돈 대주기 때문에 과일 값은 제가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산책 코스에 그 원룸이 있어요. 그래서 원룸을 가는 것을 조금 더 좀 루틴화하기 위해서 제가 빈병 수거를 합니다. 원룸에 술병이 많이 나와요. 요즘 젊은 애들 술 먹잖아요. 그래서 누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특별히 막 심한 폭풍우가 아닌 한 제가 이렇게 어머님 모시고 휠체어 산보를 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거 동기부여가. 그래서 제가 빈병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빈병 수거하다 보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서로 경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빈병 수거할 때 대원칙이 있어요. 생업을 위주로,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빈병 수거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는 절대 경합을 피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루 2회, 1회당 1시간 반이죠. 어머님 모시고 휠체어 산보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 라인에, 그 축선에 폐지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눈에 보이면 저는 과감히 그걸 안 갑니다. 아니 가요. 가는데 빈병을 안 줍죠. 그분들 가져가시라고. 이게 제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예의가 없어요. 이 예의가 없다면 왜 강조하는 거니? 사람이란 게 그 병 하나에 100원이거든요. 그거 하나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무엇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돈 1,000억이 있어도 10만 원 포기 안 한다고. 그 인간의 심정이죠. 근데 그게 100원이지만 그 추위에, 그 더위에 이 달동네 언덕길에 올라가서 어떤 원룸에 가는데 빈병이 있다. 근데 이러고 보니까 저쪽에서 할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온다. 그 포기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처음엔 저도 어려웠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하늘이 나를 볼 때 뭐라고 평가하겠는가. 나는 동생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저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자식들이 생활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증명된 뭐 없고 어찌됐든 간에 나는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는 포기하기 어려웠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자연스럽게 저는 커브 틀죠. 거기에 일체의 망설임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거기를 갔더라도 바로 그냥 꺾어서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주당 한 2만 원 정도 그 빈병 수거가 되죠. 이제 이게 오늘 지금도 식사 끝나면 또 휠체어 몰고 나갈 거예요.
그것이 어머님의 이렇게 시욕을 돋구는 계기가 되죠. 의자에 앉아서 동네 한 바퀴 돈다는 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만은, 그것은 정상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팔다리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시고 앞도 안 보이는 분들에게는 의자에 앉은 것도 고통이거니와, 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 쐬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참 좋은 운동이다 싶어서 제가 휠체어 몰고 나갑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머님은. 그래도 전 나갑니다. 그런 거에 쌓여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내일 모레 추석인데 전 축하한 딸들한테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걔들이 왔다 가면 내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게 설명하자면 아주 긴데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얼른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밖에서 방 얻어서 공부하는데 걔도 오지 말아야겠어요. 모든 게 제 책임이죠. 제가 자신 농사 잘못한 제 책임입니다. 인생은 한 번이고 우리가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운다면 좀 더 멋있게 이렇게 가족을 꾸리고 싶은 충동이야 다 있겠습니다만,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하나밖에 안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자의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교회 다니거나 절에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자식과의 인연은 여기서 마감하는 게 낫고 나머지 여백은 절대자에게 맡기자. 다만 최선을 다하자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고요. 그 결론이 무언고니 자식과 대화를 조금 줄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 때는 사실상 부모님이 말하면 그 자체가 법이죠. 법이 아니라 법 위에 있죠. 제 또래에게는 부모님 말이 법 위에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가오가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모님 말도 0.1초 망설임 없이 예 하고 부모님 말을 따르는 것이고, 명시적인 부모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것은 부모님이 반대하겠다 그러면 아예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그래서 예컨대
청년기 때 이혼할 때도 아 이건 우리 부모님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 아예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어째도 저는 그런 여성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부모님이 하지 말란 것은 저는 어떤 망설임 없이 안 갔습니다. 그게 나한테 가오간 어떤 부모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왜 그런 거니?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나요? 생명을 담보로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키웠어요. 제 어머님은 저를. 그래서 저 또한 그러신 분이 이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거부를 못하죠. 저도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저 그렇게 열성으로 우리 자식을 키웠는데 지금 자식들은 부모님을 꼰대로 알아요. 이게 지금 세대 차이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자식과 인연은 여기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제 자식에 대한 흔적을 지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더욱 멀어지고 더더욱 꼰대다 하니까 여기까지가 인연인 거죠. 여기서 제가 왜 여기까지가 인연이 나오고 말하는 거니 이 인연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악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야죠. 예. 그런 경우 우리 많이 있잖아요. 뭘 개선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 일이 꼬이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예. 아무리 아쉽고 정말로 너무너무 아쉽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생명은 하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멈춰야겠더라고요. 이제 나머지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절대적인 몫이죠. 예. 세상 이치가 쉽지만 않아요. 분명히 진실은 있고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겠죠. 혹시라도 모를 수도 있죠. 그마저도 절대자의 의지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지금 제가 아버님을 이해하듯이. 없냐? 없니? 아, 이거 먹고 약 먹자. 이거 먹고 약 먹자. 이거 먹고 약 먹자. 자, 아. 없냐?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촬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